이번 시간에 이제 마저 물의 특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의 상태도는 굉장히 이제 문제를 쓰실 때 물의 특성 상태도는 굉장히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됩니다. 우리가 뭐 소화 효과가 됐던 어떤 것들이 될 때 기본적인 되니까 자주 반복해서 보시고, 요거는 문제로 나온다는 게 보다는 물의 특성과 물의 상태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답안지를 풍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관점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마저 문제 4번 물의 특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물의 특성이 6번이죠. 물의 특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온에서 물은 비교적 안정된 액체입니다. 그래서 물이 되게 좋은 소화약제입니다. 그런데 가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BC급은 항상 BC급은 여기다가 물을 쓰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한다? 이런 BC급은 어쩔 수 없게 우리가 가스라는 걸, 가스계라는 걸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좋은 약제다. 물의 융해 잠열은 아까지 80이었고 증발 잠열은 539였고, 그래서 위에서 보신 것처럼 거기서 외워야 되고, 물의 비열은 1이었고 수증기 비열은 0.45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증발한 최적은 22.4. 자, 물 1몰이 H2O 1몰이 우리가 기화됐을 때 항상 얘기한 게 22.4리터라고 우리가 그거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H2가 몇 g이 됐든 이게 16g이잖아요. 그래서 16g이 이렇게 바뀌니까 뭐한다? 1650배 정도 뭐한다? 최적의 변화가 있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표면 장력이 크다. 자, 표면 장력을 해서 표면 장력을 뭐란다? 우리가 당연히 포사설비를 가서 하셔야 되는 거죠. 포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를 보는데 포에서는 표면 장력을 낮춘 거죠. 그런데 산뿌라지에서는 표면 장력을 다시 또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말을 증점제라는 얘기를 불렀었어요. 증점제. 증점제 하면 표면 장력이 일반 물보다 뭐한다? 끈적끈적한 게 뭐다? 더 끈적하다. 그래서 이 표면 장력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포로 봐야 되고 증점제까지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소화작용입니다. 그래서 물을 그냥 우리는 냉각효과가 커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질식효과가 하는데, 그거를 물의 소화효과 중에서 그러면 물이 왜 질식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식이 왜 되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나 들어가게 되면 수증기 들어가면 갑갑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물이 기화돼서 뭐한다? 내가 산소는 원래 얼마였어? 21% 했는데 산소 양이 줄어든 게 아니고 거기에 뭐다? 수증기를 인하여 산소의 농도가, 양이 아니고 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든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분자량이 18g인데 이런 1몰에 22.4다. 그랬더니 보세요. 자, 체력 변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얘가 온도적으로 봤을 때 22.4인데 그게 온도가 막 25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뭐한다? 최적은 40.7 이 정도 팽창합니다. 그래서 아까 치면은 1650배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온도가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건 뭐 수학적으로 안 맞다는 교수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계산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뭔다? 약 2260배 정도의 차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질식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쓰는 소화설비가 이렇게 큰 개방된 장소에서 껐을 때 질식 효과가 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막 수증기가 되는데, 근데 크진 않지만, 근데 밀폐된 장소에서는 훨씬 더 뭐한다? 물은 산소의 농도가 21%는 게, 이게 농도가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농도, 이게 몰라? 이게 15%까지 또 줄어들다. 뭐 때문에? 체적 변화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냉각 효과입니다. 자, 물은 냉각 효과인데, 냉각은 자 무슨 증발전과 비열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자, 비열을 이용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요만큼은 뭐예요? 요만큼은 뭔다? 증발점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이 얼마만큼 뭐한다? 변화하는지, 기화열에 대해 변화하는지 얘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아까 치면 비열, 지워버릴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요만큼이 뭐한다? 요만큼이 비열, 이게 증발점력. 요게 아까 치면 수증기에서 뭐한다? 수증기에서 하는 비열. 이게 수증기 비열입니다. 수증기 비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가 3점인데 아파트의 약값이 뭐였죠? 조기 반응형이 된다. 조기 반응형 헤드는 2.6까지 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그냥 2.6으로 암기하시는 거예요. 조기 반응 헤드는 조기 반응형이기 때문에 시험 결과 2.6 이상 나올 수가 없어. 뭐가? 반경이 길이가 반경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는 이제 재질 중에서 뭘 보냐면, 자, 볼게요. 원래는 기반을 간간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데, 자, 배관제는 첫 번째는 뭐냐면 다 간간이야. 그래서 SPP라고 부르는 3507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3507입니다. 자, SPP S라는 제품은 뭐냐면 356이에요. 356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원래 간간은 SPP하고 SPPS 이거 써요. 우리가 쓰는데, 그렇게 쓰는데 얘는 공부를 안 해. 왜? 너무 기본이라. 그래서 합성 수지관 CPVC, 요게 소방용 합성 수지관이 요건데, 이게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여기네.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의 사용 장소입니다. 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천장과 반자를 중불연제도로 쳐볼게요. 천장과 반자를 중불연제로 또는 불연제로 설치할 거,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천장과 반자가 해볼게요. 천장과 반자. 천장이 여기 천장이에요. 이게 슬라브, RC 구조 슬라브고, 이게 반자입니다. 얘가 뭐한다? 이 내부에 있는 것들이 재질이 뭐한다? 천장의 재질이 이런 경우에는 내부에 뭐한다? 배관을 습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한다? 요걸 쓸 수 있는 거다. CPC. 자, 내화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 자, 안에 내화 구조되어 있는 덕트 피트의 배관을 쓸 때 이런 경우도 쓸 수 있고, 지하 매설 배관인데 CPVC 절대 아니다. 지하 매설 배관은 현장에서 CPVC 배관, 이게 CPVC라고 제품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HDB PET에 있어요. 고밀도 하이 덴시티 HDPE 배관인데, 고밀도 폴리에틸렌 배관인데, 이런 배관들도 이런 성능이 있어요. 그런 배관 씁니다. 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지하 매설 배관은 좀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예, 있고요. 자, 얘는 간간에 비해서 열에 약해. 그러니까 자기 소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 소화성을 뭘로 하랬더니 LY가 뭐라고요? 한계산소 지수요. 그래서 한계산소 지수로 하는 겁니다. 한계산소 지수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산소 지수가 얼마 이상? LY가 60 이상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는 거고, 자, PBO 섬유라고 되는 게 소방관 옷은 6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열 전도율은 300대 300분의 1이 되고요. 열 전도율. 자, 열 전도율이 왜 중요하냐면, 헤드가 볼게요. 헤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가 이렇게 돼서 헤드가 여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가멜부, 그 다음 요렇게 생긴 게 여기 디플렉터 할게요. 자, 헤드가 이렇게 만약에 노출형 헤드, 상향식 헤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 배관재가 간간입니다. 간간이게 되면 얘는 열을 받아서 열을 받아서 헤드가 터져야 되는데, 자꾸 열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연소실이 나겠죠. 뭘로? 이 간간재로. 그래서 얘가 열 전도율이 낮다는 것은 뭐냐면, CPVC를 쓰게 되면, CPVC는 열 전도를 잘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헤드가 빨리 터질 수 있다는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열 전도율이 낮다는 거는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한다? 배관제 열 전도율이 낮게 되면 배관에서 열 손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헤드가 가져갈 수 있는 열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되고, 자, C팩터입니다. 자, 이제 배관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데, 닥트에서는 닥트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우리가 0.2mm AQ, 아쿠아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닥트가 1mm, 1m, 닥트 1m 지나올 때마다 이렇게 거칠어지는 거를 계산해서 나중에 필요한 정화 PT 압력이 있어요. 압력이 있는데, 얘가 뭐 내가 필요한 게 뭐 70mm 아쿠아다. 70mm 아쿠아다. 그러면 이게 수평이든 수직이든 수평 덕트에서 생기는 마찰 손실을 이걸로 구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거실전 설계, 그러니까 닥트 설계를 저희 직원도 잘 할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거를 해봤어야 알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만져봐야 하나.
그래서 항상 제가 강의 때 얘기하는데 닥트 설계가 어렵죠. 어렵죠. 어려운데 뭐가 어려워요? 우리는 거실 전섭이든 부속 전섭이든 다 뭐한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만 결정돼. 근데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야. 이런 닥트에서 내가 마찰 소실을 어떻게 결정하고 이런 걸 결정. 근데 스프링클러, 옥내서전, 펌프는 누구든지 이거 양적 80m, 90m짜리 이건 다 전문가야. 그 이유는 뭐냐면 스프링클러는 층고에 따라서 나중에 뒤에 되죠. 층고 플러스 우리가 뭐가 있어요? 마지막 방사에 대해 0.17 메가파스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걸리는 게 올라가는 게 50m야. 그럼 50m면 0.5 저 뭐다? 메가파스칼. 이해되셨죠? 0.5, 0.7. 그러면 여기다가 여유를 주거나 마찰 손실을 주게 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90m짜리 설정하면은 양적 90m 설계되면 펌프는 너무나도 잘하는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스갯소리 한 건데, 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C픽터는 거칠기예요, 거칠기. 거칠기인데 이 거칠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한다? 마찰 손실을 계산을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칠어진 것에서 이 150 숫자가 높을수록 뭐한다? 이거를 구하는 방식, 델타 P를 구하는 방식, 마찰 손실 구하는 방식이 뭐랑 관련되어 있냐? 이 조도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1.85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뭐 뒤에 가서 하는데, 그래서 이거랑 비례하기 때문에 이 조도가 값이 뭐한다? 크면 클수록 마찰 손실은 뭐한다? 낮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다. 시공, 본드 접착식입니다. 그래서 잘 봐야 돼. 겨울철에 시공한 거 제가 봐요. 가면 겨울철 시공은 잘 보셔야 됩니다. 본드가 잘 안 들어가. 여름철 시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공사하실 때 CPVC 공사할 때는 막아놓고 좀 이렇게 온도가 좀 됐을 때 하면 좋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강간과 비교합니다. 자, 강간을 비교했더니, 자, 강간하고 뭘 비교했더니 CPVC는 자, 주성분이 뭐예요? 이거예요. 염소와 염화 비닐 수지고요. 부식 발생하지 않고 수명이 길고요. 본드 접착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설비업체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공용부까지도 그냥 CPVC 하면 좋은데 왜? 가공하기 좋고. 두 번째, 요즘에 팁뽑기라고 해서 강간은 현장에서 강간 제품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뭐한다? 분기배관 형태로 써요. 분기배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분기배관은 다 제작을 해야 돼.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제작업체가 요즘에 아파트가 그렇게 아직도 많이 짓고 있어서 제작업체가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CPVC는 가공하기 좋아요. 여기서 뭐 시공용이가 가공이 좋아. 가공이 좋아. 그러니까 PVC니까 누가 좀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비숙련자도 가공이 되는데 얘는 숙련공이 엄청 필요해요. 왜? 연결할 때 방법이 나사, 용접, 플랜지 이런 걸로 연결하는데 이 용접과 나사라는데 나사는 그래도 이렇게 깎아요. 깎는데 단간 길이 50mm만 죄송합니다. 이게 길이 50mm짜리 막 잘라왔더니 이게 뭐 45mm를 잘라온 거야. 그러면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CPVC 현장에서 잘라서 본드로 그냥 넣으면 되는데 그걸 받아서 나사를 내는 것도 그렇고 용접, 특히 용접을 현장에서 지금 하게 한다 못한다. 큰일 납니다. 무용접이에요. 무용접. 현장은 거의 요즘에 무용접을 지금 지향하고 있어요. 용접권도 없느냐 용접하다가 물류창고화재 난리가 났죠. 예. 동영상 중에 지금 그런 애들. 제가 요즘 물류창고 컨설팅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너무 피곤한데 그 물류창고들은 다 용접등이 이렇게 된 겁니다. 비용 많이 들고. 그래서 수명이 뭐한다? CPVC 짧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맞아 볼게요. 자, 그랬더니 서스배관을 쓰라고 했는데, 자, 이게 스테인리스 배관의 SUS라고 해요. 또 STS라고 이렇게 부르는 배관인데, 서스 배관입니다. 자, 서스 배관인데, 이게 알루미늄 배관이에요. 스테인리스를 적용하고 있다. 적용하는데, 얘를 또 어디다 적용했더니, 부산이 됐던, 인천이 됐던, 부산, 인천, 이런데 성능심일 때, 우리 지역은 뭐 한다? 부식이 심해요. 부식이 심하니까 재질을 뭘로? 얘로. 어디를? 주차장 같은 데를 이렇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많이 쓰고 있어요. 볼게요. 근데, 자, 기존 관광, 부식 발생. 이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식 발생, 스케일 발생한다. 그래서 강도 저하 일어나고, 기름의 강간의 문제점. 그래서 특징이, 얘도 똑같아요. 자기 수항성. 배관의 열에 강하면 고온에서도 사용 가능해요. 당연히 CPVC는 훨씬 낫고요. 그다음에 강간분해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강간분해는 아닌 것 같고, 열지원도율이 강간에 비해 열지원도율이 아까 지금 낮다는 것은 뭐랬어요? 얘가 가지고 있어서 빨리 헤드가 터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열지원도율이 낮게 되면 조기 반응
조기 반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년 C값은 이 정도고요. 시공성 중량의 강간에 비해서 작아서 시공이 편리하고 용접이 강간에 비해서 기술이 필요하다. 자, 용접이 필요하고 이 연결하는 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나사 아까 치면 제가 나사 연기나 용접 플랜지 이렇게 했는데 얘네는 그루브 접합처럼 접촉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압축 접촉이라고 합니다. 압축 접속을 하는데 그런 제품으로 접속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수한 저온 내화성, 내마모성, 게이지 강도에서 우수하다 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쓰고 있다. 그래서 다시 비교한 겁니다. 누가 그런다? F형 얘는 FCR 리켓 뭐 이런 걸로 첨가돼 있고요. 약재가 없다. 부식 없는 거고 길고 응력 발생 용접 기회가 적다. 강간의 숙련공이 더 필요하고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강간보다 현장에서 숙련공이 더 필요한 거예요. 얘 숙련공. 얘가 중급이면 얘는 상급이야. 얘는 상급입니다. 얘 시공 비용이 강간에 비해서 적다? 아니에요. 비슷해요. 현장은 거기 가면 비슷합니다. 시공 비용이 적은 거 아닙니다. 더 비싸요. 예, 그냥 책에서 그냥 저희가 쓴 거고요. 사실은 경제적인 왜냐면 이게 문제를 내신 분은 이거 쓰자고 한 걸 낸 거니까 적다고 쓴 거야. 그냥 우리가 현장에서 다 이것저것 재반상 비용 따져보면 아니다는 얘기 쓴 거고요. 자, 화전적인상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3507 아까 3507 보신 것처럼 3576과 3562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3507, 3562가 뭐라고요? 3562가 이게 SPPS, 이게 압력 배관, 얘가 일반 배관. 네.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고요. 많이 쓰고 있고 전체 부식 방지. 자, 이중 점성. 어딘가는 강간으로 오다가 뭐가 된다? 서스 배관 연결될 때 절연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용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표준화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용의 원사용 중 설계 자료 DB화가 좀 필요하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